안녕하십니까. 이공계를 위한 기초수학입니다. 오늘은 연소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소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함수의 극한 개념이고, 그 극한에 대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연소함수에 대한 응용 분야로서 우리가 중앙값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나갈 텐데, 여러분들 조금 빠르시면은 스톱을 시켜서 다시 듣든지 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극한의 개념이 나옵니다. 극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수할 때 배웠죠. 정의역과 치역 또는 정의역과 공역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극한 개념은 정의역에서의 어떤 수들의 나열, 즉 수열이 즉 공역에서 치역에서의 그죠 대응되는 수열로 그대로 대응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포함 관계를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함수의 극한. 즉 말해서 정의역에 있는 x가 a점으로 가까이 갈 때 거기에 대응되는 치역에서의 fx가 어떠한 실수값 l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을 어떻게 표시하냐니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 말은 이제 밑에 정의역에 대한 수열은 뭡니까? 밑에 리미트라는 조건 밑에 x에 열 표시하고 fx에 대한 극한값을 l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래프가 fx에 대한 함수 그래프입니다. 함수 그래프고 이것이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정의역이고 이것이 어떤 지역 또는 더 크게 그죠? 공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역 안에 있는 어떤 2라는 어떤 점으로 수들이 가까이 이렇게 간다면은 요 2에 대응되는 5의 값이 그죠? 5의 값이 거기 대응되는 지역들의 그죠? 점들의 대응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을 수로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테이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표시할 때 수학에서 그죠? 이러한 표시를 쓴다는 얘기죠. 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주어진 fx 값은 5로 가까이 가더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한의 개념의 어떤 기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여기 1이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까이 갈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걸 타고 올라가면 되겠죠. 이걸 타고 올라가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까이 가겠죠. 이거는 이 점으로 가까이 타고 올라가서 그죠? 이렇게 가까이 가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로 보입니까? 3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자, 리미트 x가 뭡니까? 1로 가까이 갈 때 fx는 3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고 하는 것 같은 경우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극한 개념인데, 극한을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이제 자극한, 우극한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 말해서 정의역에서 어떤 수로 가까이 갈 때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점과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x가 a의 왼쪽으로부터 가까이 갈 때를 fx의 자극한이라 이야기하고 표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요 위에 원소 위에 마이너스 있죠. a 마이너스 이거는 뭡니까? 왼쪽이라는 표시입니다. 왼쪽. 그래서 왼쪽에서 수렴한다는 개념이지 뭐 음수 양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a 오른쪽에서 a에 가까이 갈 때를 우극한이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뭡니까? a에 플러스가 있죠. 이거는 뭡니까? 오른쪽이라는 개념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이제 극한이 왼쪽에서 수렴할 때, 오른쪽으로 수렴할 때 구분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그죠? 예제를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자, x가 1로 가는데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죠. 자, x가 1로 가는데 왼쪽에서 가까이 갑니다. 왼쪽에 가면 어디로 수렴합니까? 1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x가 1로 가는데 이거는 뭐가 됩니까? 오른쪽에 수렴하죠. x가 오른쪽에서 요래 1로 수렴하면 뭐가? 이걸 타고 올라가죠. 이걸 타고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왼쪽에부터 수렴하죠. 그죠? x가 왼쪽에부터 이렇게 수렴해요. 이렇게 수렴하면 뭐가 됩니까? 2로 가까이 가면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가 2인데 오른쪽에 수렴하죠. 자, 2로 가까이 오른쪽에부터 이렇게 수렴합니다. 그럼 이걸 타고 쭉 내려오겠죠.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x는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자,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해서 몇 가지 예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극한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함수를 보시면은 함수가 뭡니까? 3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x가 3으로 가까이 수렴하는데 이거는 위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디입니까? 왼쪽에 수렴하죠. 왼쪽에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3보다 작은 값이라는 이야기죠. 그 3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 값은 위의 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3을 대입하면 2, 3은 6, 마이너스 1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뭐가 됩니까? x가 3 플러스 되어 있죠. 플러스라는 것은 3이 오른쪽으로 수렴하니까 3보다 큰 값이죠. 3보다 큰 값이니까 밑에 식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3보다 큰 값에 대입하면 3, 3은 9, 11이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1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자, B번도 x가 0에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0에서 왼쪽에 수렴하니까 0보다 작은 값이죠. 0보다 작은 값은 매우의 식이 되겠습니다. 0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은 뭐가 되면 x가 0 플러스라는 것은 0이 오른쪽으로 수렴하니까 0보다 큰 값이죠. 0보다 큰 값은 자, 밑에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0 대입하면은 3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C번도 보겠습니다. C번도 이 구간을 보시면 1로 해서 왼쪽 오른쪽 나눠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x가 1 왼쪽에 수렴하죠. 왼쪽에 수렴하면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첫 번째 식이 되겠죠. 첫 번째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3이 되겠죠. 이건 3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x는 1 플러스니까 1 오른쪽에 1보다 큰 값에서 수렴하니까 밑에 식이 대입하면은 1 플러스 2하면이니까 이건 뭔가 3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죠? 그래서 어떤 수렴하는 무슨 점의 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그 점에서 뭡니까? 자극한, 우극한을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자, 주어진 극한이 그죠? x가 a로 수렴할 때 요거는 뭡니까? 자극한, 우극한 다 포함해서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니까 자,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을 때입니다. 여기 뭡니까? 자극한 여기 뭐가 됩니까? 우극한이죠. 그래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그 점을 수렴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됩니까? 자극한을 구했을 때 우극한을 구했을 때 만약에 다른 밑이 됩니까? 그것은 수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극한 우극한을 보시면, 자, x가 0으로 가는 거죠. 자, 이게 수렴을 찾으려면 자극한 우극한을 찾아야 되겠죠. 자,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1이 보이죠? 자, 1로 가까이 갈 때, 왼쪽, 오른쪽 수렴하죠? 그럼 요 값이 어디로 수렴합니까? 2로 수렴하죠? 그래서 2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거 보겠습니다.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왼쪽에서 수렴, 오른쪽에서 수렴. 어디로 수렴합니까? 1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거는 1. 그러니까 이거는 0이죠. 이거는 2가 됐죠. 자, 그 다음에 4로 가까이 갈 때, x가 4로 가까이 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 값은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됩니까?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그래프 같으면, 자, fx가 절대치 함수네요. 그죠? 자, 우리가 앞 시간에 함수할 때 절대치 함수를 배웠습니다. 자, 절대치 함수는 어떻게 정의했죠? 자, 여기서 정의했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됐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되죠. 그럼 x가 뭡니까?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x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극한 우극한을 보여보겠습니다. 자, 리미터 x가 0 마이너스에 대한 fx. 그 다음에 리미터 x가 0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f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 값은 얼마입니까? 자, 이것은 x가 0이니까 0보다 작은 값이죠. 0보다 작은 값이면은 밑에 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 0이 되고 마이너스 0은 0이죠. 그죠? 0이고. 자, 이 값은 어찌 됩니까? x가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위에 식이 되겠죠. 위에 식 0 대입해도 이건 제로가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죠. 같음으로써 이 극한값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0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밑에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식을 보시면은, 자, x분의 절대치 x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확한부터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에 대해서, 그죠? 우극한부터 봅시다. 우극한은 뭐가 됩니까? 우극한은 x보다 큰 값이니까, 이 값이 리미트 뭐가 됩니까? 리미트 x가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에 수렴할 때, x분의 x 해서, 그죠? 이게 나오죠. 그죠? 그죠? 근데 우극한, 좌극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미트 x가 왼쪽에서 수렴합니다. 0 마이너스 되겠죠. 왼쪽에서 수렴하면 뭡니까? x분의 x가 절대치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우리가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뭐가 됩니까? 다르죠. 이거는 우극한, 이거는 뭐가 됩니까? 좌극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하니까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극한값은 좌극한과 우극한을 계산해서 같을 때만이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극한값에 대해서 앞으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지역에 있는 값이, 그죠? 항상 어떤 값으로 수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밑에처럼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값이, 그죠? 아주 큰 값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자, 요런 예제는 그래프 요런 식이 되겠죠. 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점근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뜨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함수가 요런 값들 있죠. 이런 수 있죠.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게 뭐가 됩니까? 무한대로 가는 경우 여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표시는 발산한다 표시를 하고 그래프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음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음의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죠? 함수가 있으면은, 자, b로 갈 때, b로 갈 때니까 x가 b로 갈 때 있죠. 그죠? b로 갈 때, 여기 x가 b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b로 갈 때, fx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 붙으면 안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죠. 마이너스 무한대.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어떤 값이 뭡니까? 수렴한, 가까이 간다 해서, 그죠? 대응되는 함수 fx 값이, 그죠? 항상 어떤 값으로 수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분의 1 그래프는, 참고로 이런 그래프는, x분의 1 그래프는, 참고로 하시면은, x분의 1 그래프는,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러냐니까, x가 아주 커지면, x가 커지면 뭐가 됩니까? x분의 1이 0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x가, 아주 커지면, 그죠? 음으로 커지면은 마이너스 음으로, 마이너스 0으로 가는, 이렇게 가는 경우 수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여기 x분의 1 그래프입니다. 그럼 x가 0이죠. 여기 0입니다. 그죠? 여기 0입니다. 그죠? 자, 0에서 오른쪽에 수렴하죠. 오른쪽에 수렴하면은, 그죠? 이 값은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 수렴하면 이 값은 이렇게 커져 나가죠. 이렇게, 그죠? 커져 나가니까, 즉, x분의 1에 대해서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따라서, 리미트 x가 뭡니까? 오른쪽에서 0으로 수렴할 때, x분의 1의 극한값은 뭡니까? 무한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번은 뭐가 됩니까? 여기 b번은 x가 0에서 왼쪽에서 수렴하죠. 자, 왼쪽에서 수렴하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서 수렴하죠. 왼쪽에서 수렴하면 뭐 됩니까? 이게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한대다.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죠. 자, 10번은 쉽죠. 10번은 뭡니까? x가 1로 가까이 가면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분모가 0이 돼버리죠. 0분의 1인 거고 뭐가 되니까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D번도 뭐가 됩니까? D번은 x가 1 왼쪽에 수렴하면 1보다 작은 값이죠. 1보다 작은 값은 이 안에 값은 뭐가 됩니까? 음이 되지만은 부호가 뭐가 됩니까?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항상 양이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 정근선을 봤을 때, 그죠?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1에서 뭡니까?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어떤 정근선이 형성돼 버리죠. 그죠? 그래프가 1되고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렴하는 경우니까 이렇게 되는 이 그래프가 C하고 D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면, 그죠? 위에 분자의 값이 어떤 상수가 됐을 때, 그죠? 항상 무한대로 가더라. 그죠? 그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된 극한값은 그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런 계산값은 이제 극한의 법칙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주어진 극한값이 주어진 거면 이건 주어진 극한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덧셈에 대한 극한은 뭡니까? 이 각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으로 해서 더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도 마찬가지죠. 각각으로 리미트를 넣어서 그죠? 각각을 계산해서 뭡니까? 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상수가 있으면 그죠? 상수는 극한 앞으로 나오더라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도 마찬가지, 곱하기도 극한이 각각으로 이렇게 가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을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눗셈은 주의일이죠. 나눗셈은 분자가 뭡니까? 분모가 제로가 되면 불능이기 때문에 그죠? 불능이나 부정이 되기 때문에 분모가 일단 제로가 안 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제로가 안 될 때 뭡니까? 이 극한값이 각각으로 가더라. 각각을 계산해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값 계산할 때 함수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면은 각각을 계산해서 뭡니까? 다시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해주면 된다라는 게 이 기본 법칙에 대한 중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각각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뭐가 됩니까?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를 2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2는 4 플러스 3에서 7이 되겠죠. 그 다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가 얼마입니까? gx에다가 2대 2하면 되겠죠. 2는 4 빼기 1에서 3이 되는 거죠. 3이 되면 이제 뭡니까? 나머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앞에 규칙이 있어. 그죠? 자, 이건 얼마입니까? 자, 7 더하기 3이죠. 7 더하기 3. 그래서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빼면 되죠. 그죠? 빼면 되니까 7 빼기 3 하면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가 되고. 자, 이건 곱하기죠. 앞에 규칙이 있어. 그죠? 7 곱하기 3 하면 얼마입니까? 3, 7, 2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누기니까 이제 분모를 봐야 되겠죠. 나누기 gx의 분모가 얼마입니까? 3이니까 0이 아니죠. 0이 아닐 때는 그대로 계산되더라. 그래서 얼마입니까? 3분의 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모든 극한이 이제 앞에처럼 쉽게 되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극한값이 앞에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방법이 0분의 0 형태입니다. 즉, 극한을 취했을 때 분모 분자에다 극한을 취해보면은 0분의 0이 꼴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0분의 0의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정형이라 그러죠. 부정형은 뭡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죠. 부정형. 그러니까 0분의 0인 꼴은 답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으로 한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약분을 통해서 0분의 0이 아닌 꼴로 바꿔라. 그 다음에 분모 분자의 뭡니까? 근호를 유리화하여 또 약분을 하여 0분의 0이 아닌 꼴로 바꿔서 계산하면 된다라고 라는 게 계산 법칙입니다. 그러면 뭐 볼 거 없이 다음에 바로 실전부터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보시면은 분모의 1 대입하면 0이죠. 분자 1 대입하면 0이죠.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0분의 0인 형태가 되죠. 그리고 부정형이니까 답을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뭐가 됩니까? 약분을 해보자. 자, 리미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x-1분의 위에가 약분하고 인수분해하면 x-1에다가 x 플러스 1이죠. 그죠? 맞죠? 그럼 x-1을 약분해버리죠. 약분해버리면 이제 뭡니까? 0분의 0이 꼴이 안 되죠?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바로 2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부정형일 때는 약분이나, 유리화를 해주면은, 그 0분의 형태가, 사라진다라는 걸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분도 마찬가지죠. B분도, 리미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밑에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x-2, x 플러스 2 분의 뭐가 됩니까? x-2가 되죠. x-는 약분돼 버리죠. 그 다음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4가 돼 버리죠.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자, 밑에 것은 뭐가 됩니까? 자, 10번 것은 분자가 무리수로 되어 있죠. 자, 유리화하겠습니다. 이거 유리화하려면 양변에 뭘 곱해주면 됩니까? 루트 x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어찌 됩니까? 밑에다가 해설하면 x-1에다가 루트 x에다가 플러스 1 분의 위에 유리화하면 그죠? x-1이 돼버리죠. 그럼 이건 약분이 돼버리죠. 약분 돼버리면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이거는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는 뭡니까? 이제 분모가
무리수죠. 그럼 유리배이 되겠죠. 곱하기 양변에 뭐 해주면 됩니까? 루트 x 플러스 2분의 루트 x 플러스 2를 해주면은 같은 거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밑에 계산하면 x 마이너스 4분의 그죠? x 마이너스 4에다가 루트 x 플러스 2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것도 약분해버리고 1대 2 하면 얼마 됩니까? 루트 1은 1이니까 답이 3 되는 거야. 루트 1대 2 하면은 루트 4죠. 4대 2 하면 루트 4는 2가 되니까 2 플러스 1은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가 됩니까? 극한을 했을 때 부정형인 꼴은 뭡니까? 이렇게 약분이나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예요. 이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는 우리가 뭐라 배웠습니까? 분모 분자가 다항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분모도 다항식, 분자도 다항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우리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에 대해서 그 다음 중요해야 되는 것은 x가 뭡니까?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함수에 대한 계산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분자가 그죠? 차수라는 게 앞에 뭐 x 2성, x 3성처럼 앞에 뭐 숫자를 말했죠. 분자의 차수가 만약에 그죠? 분모의 차수보다도 큰 경우죠.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는 자, 즉 차수가 위에가 크다는 이야기죠. 위에가 크면은 뭡니까? 위에가 더 빨리 뭡니까? 커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뭐냐니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은 경우는 분모가 뭡니까? 더 빨리 커지겠죠. 빨리 커지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극한값을 계산할 때 형태를 보고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발산이냐 0이냐 라고 판별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뭐가 빠졌습니까? 차수 같을 때 있죠. 자, 같을 때는 다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을 때. 자, 분자인 뭡니까? fx. 이게 분자인 fx가 이란 뭡니까? n차 다항식이죠. 그 다음에 분모인 gx도 뭐가 됩니까? 이란 n차 다항식입니다. n차 다항식. 이런 n차 다항식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뭡니까? 제일 큰 차수 있죠? 제일 큰 차수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b를 밑에 주고 x를 적으면 되겠죠. 그죠? 편리하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x가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차수를 가지고 극한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제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암산을 할 수 있겠죠? 자, 무한대로 갈 때 분자의 차수가 더 크죠? 그럼 이 번호하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죠?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분자의 차수가 크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보이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죠. 자, 이 경우는 뭡니까? 분모의 차수가 크죠? 0이죠. 자, D번도 뭐가 됩니까? 분모의 차수가 큰데 마이너스 0이죠. 마이너스 0은 0이니까, 그죠? 0이죠. 그러니까 2번은 뭐가, 2번은 뭡니까?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죠? 그러면 최고 차수의 개수를 적으라 그랬죠? 답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이것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이건 특수한 경우에 이제 극한 계산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작정리인데, 압작정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수 없을 때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말해서 gx에 대한 극한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구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이 gx보다 작은 값을 찾아냅니다. 또 큰 값을 찾아냅니다. 물론 작은 값, 큰 값은 극한 계산되어야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 작은 값의 극값이 L이고 큰 값의 극한값도 L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중심에 두고 자기보다 작은 값, 큰 값의 극한값이 L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자기도 극한값이 뭐란 말입니까? L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극한의 간접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계산하는 거 아니죠? 계산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10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sinx는 우리 앞 시간에 배웠죠. sin 함수 할 때. 그죠? sin 함수는 제일 최대값이 뭡니까?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sin 함수는 1보다 작거나 같고 sin의 x분의 1이고, 그죠? 여기 뭐가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앞에 x가 있으니까 양변에 x를 곱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x1에서 극한값은 x에다가 sin의 x분의 1에다가 뭐가 됩니까? x가 되겠죠. 그럼 양변에 극한을 취해주면 이걸 어디로 수렴합니까? x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이것도 어디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따라서 이 극한값은 뭡니까? 0이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 방법이겠죠. 코사인 함수도 제일 큰 값이 1이고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코사인 x분의 1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럼 x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x가 되고 x에다가 코사인 x분의 1이고 여기 뭐가 됩니까? 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극한값을 재주면 x는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중간값도 뭐가 됩니까?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뭐 특별한 예이 되겠죠.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작은 값을 찾고 큰 값을 찾았는데 이 작은 값, 큰 값들이 그죠? 똑같으니까 나와야 되니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방법으로 극한을 계산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극한 계산하는 방법. 이건 아주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은 x가 0으로 갈 때입니다. 0으로 갈 때 분모 x가 있고 분자는 4인 x입니다. 자, 여기서 특이할 것은 뭐냐니까 이 x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x 똑같죠, 그죠? 똑같을 때 요거에 대한 극한값은 1이다. 물론 뒤에 미분을 배우게 되면은 로비탈 정리를 사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은 지금 미분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극한값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하려면 이러한 식을 하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x가 0으로 갈 때 갈로분의 4인 갈로는 항상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면은, 자, 먼저 뭡니까? 위에 3x가 보이죠? 3x를 만들어야 되니까 뭡니까?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필요 없으니까 없애려면 1분의 3이 되겠죠? 3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3을 곱하면 이 답은 뭐가 됩니까? 요거는 1로 가니까 1 곱하기 3이죠. 그죠? 답이 3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2x분의 5x니까 5x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5x분의 4인의 5x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5가 필요 없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2분의 5를 해주면 똑같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1로 가니까, 그죠? 답은 뭐가 됩니까?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이제 기술을 써야 되는데, 탄젠트 x는 우리가 함수할 때 배웠죠? 코사인분의 사인 x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코사인의 x분의 뭐가 됩니까? 사인의 x가 되고, 뒤에는 x분의 1이죠. 그쵸? 그럼 뭐가 됩니까? x분의 1의 사인 x는 어디로 가? 이거 뭡니까? 이거는 극한값 1이죠. 그 다음에 x에다 0 대입하면 코사인 0은 얼마입니까? 코사인 0은 얼마입니까? 코사인 0은 1이죠. 그죠? 코사인 1이니까 이 값은 뭐가 됩니까? 1이라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이라는 얘기죠. 자, D번은 뭡니까? C번에 x분의 탄젠트 x도 항상 1이니까 그걸 이용합니다. 그럼 이것도 3x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뭐가 됩니까? 3x분의 뭡니까? 탄젠트에 3x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3x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4분의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뭐 1이 되죠? 1이 되니까 이 값은 뭡니까? 4분의 3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가 되냐니까, 자, 리미트. 자, 3x가 필요하죠? 그래서 3x분의 4인의 3x라 적어주고, 그 다음에 2x가 필요하죠? 4인의 2x분의 뭐가 됩니까? 2x를 만들어주고, 자, 필요 없는 걸 빼면 얼마입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 하면 3 없어지고 2 없어지니까, 그죠?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1로 가고, 요거는 1로 가고, 그래서 답이 얼마입니까?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2x가 필요하니까 얼마입니까? 사인의 2x분의 뭐가 됩니까? 2x가 되고, 2x가 필요 없으니까 나눠야 되겠죠? 2x분의 3x 이라면 그죠? 그렇죠? x가 필요 없죠, 그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1로 가고 답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x분의 4인x 꼴로 만들어서 그죠? 계산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자, 이게 주의 되죠. 주의. 왜 주의입니까? x가 뭡니까? 0이 아닙니다. x가 0이 아니다. 무한대죠. 그죠? 무한대일 때는 앞에 식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앞에 센 것처럼 그죠? 간접 방법을 씁니다. 자, 4인x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 4인의 3x는 앞에 셌죠? 1이죠. 그럼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x분의 4인의 3x는 x분의 1이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극한은 이게 극한을 리미트 재주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은 0이죠. 0. 이것도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0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작고 큰 값이 0이니까 앞에 앞짝 정리해서 이 값도 뭐가 됩니까? 0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예제 2.11하고 12는 공식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4nx만 1이지 무한대로 갈 때는 그렇지 않다.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 계산을 이제 다 했습니다. 극한하고 이제 극한을 통해서 이제 연속을 정의할 텐데, 물론 극한이 잘 계산돼야만이 연속도 잘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연속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연속이라는 것은, 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fa로 가까이 갈 때, fx가 a에서 연속이다. 그런 이야기하죠. 근데 뭐, 요 말은 무슨 그래프를 그리면은, 함수가 요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럼 x가 요렇게 될 때, 여기 a 값이죠? a 값. 그럼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여기 함수 fx 값이니까, 그죠? 요 값이 뭐가 됩니까? fa라는 얘기죠. 정말서 앞에 극한에서는 x가 a로 갈 때, 그 a를 그 값이 꼭 fa가 될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연속에서는 뭡니까? 항상 l 값이 fa가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연속이라고 합니다. 즉, 그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자,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죠? 자극한 우극한이, 그죠? 요거에 대한 자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이기 위해서는 항상 자극한 우극한을 계산해야 된다는 걸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이 뭡니까? fa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존재하는 극한 값하고 존재하는 fa 값하고 함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같아야만이 항상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에 중에서 하나라도, 그죠? 만족하지 않으면 x는 a에서 연속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판별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를 벌써 보이면 되지만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서, 그죠? 그 그래프가 뭡니까?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으면 다 연속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1로 갈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을 판별하면 되겠죠? 자, 세 가지 방법 판별해서 뭘 씁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리미터 x가 1로 갈 때 fx 값하고 이 값하고 보면 되겠죠. 자, f1 대방 얼마입니까? 이거는 제로죠. 그럼 x가 1로 갈 때 fx 극한 값은 얼마입니까? 제로죠. 그죠? 그래서 세 번 조건 1번 f반이 존재하고 극한 값이 존재하고 요 두 개가 같죠? 같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연속이죠. 이거는 뭡니까? 연속이다. 자, B번 보겠습니다. B번도 리미터 x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까이 갈 때 gx 값하고 g의 0값을 비교하는 거죠. g의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이거는 뭐 절대시는 0이니까 0이죠. 그럼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앞에 했죠. 그죠? 극한이 돼서 이거는 뭡니까? 0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죠. 그죠? 똑같으니까 이것도 뭡니까? 연속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연속이 안 되는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을 계산해 봅시다. 자, 이걸 계산하면 자극한 우극한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자극한 리미터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뭡니까? 0 플러스로 갈 때 fx 이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 값을 계산하면, 자, x가 0 왼쪽으로 자극하이라는 것은 0보다 왼쪽이죠. 왼쪽 0보다 작은 경우죠. 0 대입은 얼마입니까? 이 값은 2가 되겠죠. 2. 그 다음 이 값은 플러스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는 오른쪽에 수렴하니까 0보다 큰 값이죠.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이 다르죠. 자극한 우극한이 되기 때문에 이 극한 값은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연속이 뭐가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B번도 보겠습니다. 자, B번은 바로 안 되죠. 이 값이 존재하지 않죠. G의 0 값이 뭡니까? 이 존재하는, 그죠? 존재하는. 그쵸? 왜냐니까 분모가 0이면 뭐랬습니까? 불능이죠. 불능하고 부정하고 다르죠. 부정은 있긴 있는데 뭔지를 모르는 경우고, 불능은 impossible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x가 분모가 0이면 0분의 1은 그죠? 불능입니다. 불능이 되면 함수가 정의 안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속이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C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C는, 자, 먼저 H 화학값이 얼마입니까? H의 1값이 3으로 정의되어 있죠. 자, 이렇게 3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 리미터, x가 1로 가까이 갈 때 hx, 이걸 구해야 되겠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 자, 이걸 자극한을 구해야 되겠죠. 리미터 x가 1 자극한 hx하고, 그 다음에 x가 1로 갈 때 오극한 hx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자극한은 뭡니까? 1보다 작은 값이 있으면 1보다 작은 값은 x제곱이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1. 오극값은 얼마입니까? 오극값은 x가 1 오른쪽이죠. 큰 값이니까 1 대비 2x 빼기 1이 대비하면은 이것도 뭡니까? 1이죠.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뭡니까? 같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죠. 얼마로 존재합니까? 1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안 맞습니까? F1하고 다르죠. 이렇게. 그죠? 자, 조건에서 뭡니까? 이 극한값은 존재하고 이것도 정의되고 두 개가 세 번째에서 같아야 된다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뭡니까? 연속의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속의 함수는 조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한 개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연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을 봅시다. 그럼 연속함수도 뭡니까? 더하기, 뺄셈, 곱셈, 나눗셈에 의해서 어떻게 보존되느냐라는 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다음 정리가 있습니다. 자, 함수가 주어진 함수 어떤 A에서 연속이면은 F가 G가 A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면 덧셈에도 연속, 뺄셈에도 연속, 곱셈도 연속, 분모가 제로가 안 될 때 나눗셈에도 연속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복잡한 함수가 있을 때, 그죠? 잘라서 생각하면 되겠죠. 잘라서 각각이 연속이면 전체도 뭡니까? 연속이고. 그 다음에 각각이 잘랐을 때, 그죠? 연속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연속이 안 됩니다. 자, 예제 2.15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연속인가? 바로 연속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라보면 되죠. 자, x제곱 뭡니까? 연속이죠. sin x도 연속이죠. 더하기에도 연속이다. 자, 그 다음에 b번 봅시다. b번은 이것도 나눗셈이니까 각자 생각하면 되겠죠. 단 나눗셈은 뭡니까? 분모가 제로가 안 된다. 0을 대입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코사인의 0은 1이죠. 0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자, x도 연속, 코사인 x도 연속. 따라서 뭡니까? 연속이다. 이렇게. 연속의 함수는 잘라서 쉬운 것을 갖다, 그죠? 연속이라고 판별한 다음에 복잡한 것을 연속으로 생각하면 편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에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연속이 되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앞에서 함수할 때 함수가 되기 위해서, 그죠? 정의역을 우리가 정의했듯이 연속도 뭡니까? 모든 연속되는 게 아니겠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정의역에서 연속이 되고 어떤 정의역에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어떤 점을 대입해도 뭐 연속이 되겠죠. 주로 뭡니까? 분모가 제로가 안 되는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이건 R에서 연속. 그다음 이거는 뭐가 됩니까? 분모가 2하고 마이너스 되면 연속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R 빼기 2 마이너스 2에서 뭡니까? 연속. 그럼 루트는 뭐가? 루트 안이 0보다 커야 되죠. 작으면 우리가 복소수, 즉 헛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됩니까? x들의 집합인데 x가 뭐보다 큰 거? x가 마이너스 1보다도 그죠? 큰 집합들에서 항상 연속이 되겠죠. 자, 사인 x는 뭐가 됩니까? 마찬가지죠. 뭐 불연속점이 전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도 뭐가 됩니까? 마찬가지죠. R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로그는 뭐가 됩니까? 자연로그 우리가 배웠죠. 로그가 되려면 앞에 뭐가 됩니까? 지수분이 요 3x-1이 항상 전부 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연속이 되려면 3x-1이 0보다 뭐가 됩니까? 항상 커야 되겠죠. 그래서 x는 뭐가 됩니까? 3분의 1보다도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뭡니까? x절의 점인데 x가 3분의 1보다도 큰 x의 집합일 때는 항상 연속이다. 그죠? 그래서 연속인 점을 찾으려면은 분모가, 그죠? 제로가 안 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불연속인 점을 찾아라. 이거 쉽죠? 자, 불연속 점은 분모가 제로 되면 하면 되겠죠.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1에서 불연속.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x가 분모가 인수분해 하면 되죠. 마이너스 2하고 뭡니까? 2에서 불연속. 이렇게 된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결과입니다. 자, 주어질 함수가 연속인 점들의 집합이 D고, fx가 연속이, D에서 연속입니다. gx는 E에서 연속이란 말이죠. 그러면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이런 덧셈과 뺄셈 했을 때 연속인 점들의 집합은 교집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fx가 ds 연속이고 gx가 es 연속이면은 더하기 빼기는 뭡니까? 두 연속인 점들의 교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r은 모든 점에서 연속이죠. 연속. 그럼 인터섹션 뭐가 됩니까? x분의 1은 x가 0이 아닌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r 빼기 뭐가 됩니까? 0 하면 되겠죠. 여기 그죠? 연속이 만드는 정의적이 되겠죠. b번은 뭐가 됩니까? b번은 sin x는 모두에서 연속이죠. 모두 연속. 인터섹션. 자, 2x-3분의 1은 분모가 제로가 안 되면 되니까 x가 2분의 3이 안 되면 되겠죠. 그래서 r 빼기 2분의 3인 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c번은 뭐가 됩니까? c번은 x가 1제외하고 연속이죠. 앞에 여기 1제외하고 연속이죠. 그래서 r 빼기 뭐가 됩니까? 1 하면 되겠죠. 요거 인터섹션에다가 이거는 뭐가 되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r 빼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빼면 되니까 r 빼기 1도 빼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뺀 요 점에서 항상 뭐가 됩니까? 연속인 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D번은, 자, 로그 X는 X가 0보다 크게 되죠? 자, 이거는 X가 0보다 큰 점들에서 항상 연속이다. 인터섹션. 이 X는, 이 X 마이너스 0이 안 되면 되겠죠? 그래서 R 빼기 뭐가 됩니까? R 빼기 뭐가 돼?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 이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교집합이 다 연속인 점들의 집합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how to 2.1을 잘 생각하시고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인 함수의 이제 응용 파트로서, 그죠? 중앙값 정리. 이거는 우리 응용이라 그랬죠, 응용. 응용인데, 어떤 응용이라 그러냐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해를 구하는 거는, 그죠? 어렵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인수분해 안 되는 것들은 구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해가 존재하느냐 않느냐라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 해가 존재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기 위한 방법이 중앙값 정리입니다. 자, 함수가 1하면 뭡니까? 함수가 연속이고, 이 끝점이죠. 끝점들이 부호가 다릅니다. 자, 끝점들이 부호가 다르면은 이 C를 만족하는 C가 하나 존재한다. 이게 바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FC 이꼬르 제로를 만족하는 해죠. 해가 뭡니까?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그죠? 중앙값 정리입니다. 그럼 중앙값 정리 조금 해석해 보면은 자, 결국 이 말입니다. 요 점이 A점이죠, 그죠? 요 점이 B점이죠. 그러면 뭡니까? A점이 부호가 다르다 했으니까 요 위에 A점은 FA점은 양수란 말이죠. 그럼 요 밑에 B점은 뭐가 됩니까? 음수란 이야기죠. 그럼 연속적으로 A하고 B를 연결하려면 뭐가 됩니까? 이 X축을 지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X축을 지나는 요 점이 C가 바로 뭐가 됩니까? 함수의 해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한 개 있을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따지보면, 그죠? 요 사이 점은 많이 쓸 수 있죠. 요 점이 F의 A다. 요 점이 뭐가 됩니까? F의 B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죠?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죠? 그럼 해가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해가 되는 것들이죠. 여기 바로 해다. 해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면은, 그죠? 이 연속적이니까 X축을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앙값 정리를 만족하기 위해 조건들을 보시면은, 일단은 구간이 폐구간이 되어야 됩니다. 폐구간. 그 다음에 함수는 이 정의역에서, 그죠? 전체에서는 연속이 안 돼도 이 정의역에서는 항상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값이 뭐가 됩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항상 뭐가 됩니까? 중앙값 정리를 통해서 해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설명했듯이, 그죠? 자, FA가 음인 경우죠. 마이너스인 경우. 이거는 뭡니까? 플러스인 경우죠. 그럼 연속이니까, 그죠? 연속이니까 이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만나죠. 요 X축을 만나는 요점이, 그죠? 하나 해가 되는 경우죠. 이거는 뭡니까? fx가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죠. 그럼 이것도 연속적으로 가면서 x를 만나는 요점이 바로 뭐가 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서 존재한다는 게, 그죠? 중앙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주어진, 물론 여러분들 x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제로예, 그죠? 실근을 구할 수 있죠. 실근을 구할 수 있지만, 조로 재부 쓰면 될 겁니다. 실제는 모른다 치고,
해가 존재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에다 뭐를 대입해봅니까? 0을 대입해보죠. 그죠? 0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F 0을 대입하면은 2가 되죠. F에다가 뭡니까? 1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부호가 다르죠. 그죠?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르면 이 주어진 3차 함수는 그 연속의 함수죠. 그러면 뭐가 존재합니까? 적어도 하나의 해가 존재하는 거죠. 자, 이것이므로 FC가 0인 게, 그죠? C가 이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0,1 사이에 이게 존재한다. 알 수 있죠? 즉 말해서 해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자, 밑에 거는 구간이 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을, 부호가 서로 다르게 하는 구간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F에 0을 한번 대입해 봅니다. 0을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X3이 크니까 양이 되게끔 만들 수 있죠. 적당하게 뭐 3이나 4가 대입하면 되겠죠. 자, 3을 대입하면은 뭐가 됩니까? 14가 돼가지고 0보다 크죠. 그러면 뭡니까?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그죠?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그죠? 뭐가 존재합니까? 중간값 정리해서, 자, 어떤 F의 C 이꼬르 제로를 만족하는, 그죠? 적어도 하나의 뭡니까? C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0하고 3 사이에, 그죠?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죠? 물론 뭐,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죠? 해가 뭡니까? 요 사이에 한 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뭡니까?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에 이제, 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해가 이제, 일단 존재를 해보면, 그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존재하는지부터 이제 판별할 때, 중앙값 정리가 유용하게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에서 이제 한 50분가량 여러분 연속의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연속의 함수는, 여러분들이 미분적분을 하든 간에 모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입니다. 일단 함수가 연속이 돼야만이 그 상에서 뭡니까?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벡터 계산도 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의 함수를 판별하는 방법이 수학의 기초다. 출발을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보아온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